이른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에는 벌써부터 고소하고 릿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네 국밥이라는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글씨조차 희미해졌지만 주인 영숙 씨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나와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55의 나이에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손은 마치 거친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옆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로 치장한 카페의 주인 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는 팔짱을 낀 채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오늘 방송을 들고 계시는 지역의 정보를 적어주세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적으시면 이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미자는 영숙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지만 지금 두 사람의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자는 이 골목상가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인 영숙 씨를 하녀 부리듯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국밥집을 쳐다볼 때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코를 움켜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우, 냄새. 아침부터 이 퀴퀴한 돼지 냄새 때문에 우리 카페 손님이 다 도망가겠네. 아주 동네 망신이야, 망신. 영숙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묵묵히 바닥만 쓸었습니다.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모욕뿐이라는 걸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자는 영숙 씨의 침묵을 무시라고 여겼는지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영숙 씨의 얼굴을 향해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월세 독촉 고지서였습니다. 야, 김영숙,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이번 달 월세가 3일이나 밀렸어. 거지 근성이 아주 몸에 뱄구나. 돈 없으면 방 빼. 내 친구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섰어. 종이는 힘없이 영숙 씨의 얼굴을 스치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빗자루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키며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고지서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정도였죠. 영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줍는 동안 미자는 자신의 비싼 구두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발을 탁탁 털어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영숙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미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아들의 결혼 자금을 생각하면 이 가게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자야. 아니, 사장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우리 지훈이 이번에 장가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게라도 하고 있어야 상견례라도 하지 않겠니? 하지만 미자는 기겁을 하며 영숙 씨의 손을 쳐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옷을 털어냈죠. 그녀의 눈빛에는 친구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난한 이에 대한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 미쳤니? 어디서 냄새나는 손으로 내 옷을 만져? 그리고 뭐? 지훈이가 장가를 가?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떤 눈비은 여자가 너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대? 꿈깨라, 꿈깨.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디서 거지 같은 며느리 하나 데려오겠지. 미자는 콧방귀를 뀌며
국밥집 입구에 세워진 작은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간판이 쓰러졌고 영숙 씨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자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획 돌아서서 자신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쓰러진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자가 카페 안에 있는 친구들과 깔깔거으며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하게 넣어둔 아들 지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미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 또다시 지옥 같은 굴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영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레를 들어가게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운동화 위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얼룩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미자의 구두와 낡고해진 영숙 씨의 운동화. 이 잔인한 대비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쾅쾅거리고 국밥집의 낡은 유리창은 빗줄기에 얻어맞아 금방이라도 깨질 듯 덜컹거렸죠.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가게에서 영숙 씨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를 한탄하며 육수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라디오 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때 가게의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힘겹게 열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빗물에 쫄딱 젖은 할머니였습니다. 행색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어디서 굴렀는지 흙탕물 범벅이 된 손바지에 짝이 맞지 않는 낡은 슬리퍼, 그리고 헝클어진 백발 머리칼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퀴퀴하고 시큼한 악취가 가게 안에 구수한 육수 냄새를 덮쳐버릴 정도로 진동을 했거든요.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미자가 열린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미자는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뭐야? 영숙이 너 이제 거지까지 봤니? 아, 당장 내쫓아. 이 냄새 어쩔 거야? 우리 가게까지 냄새 넘어오잖아. 미자는 문가에 세워진 빗자루를 집어들고 할머니를 향해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없는지 비틀거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자의 뾰족한 구두 끝이 할머니의 정강이를 툭툭 찼습니다.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재수없게 비 오는 날 노숙자야, 노숙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숙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앓다 길을 잃으셨던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저런 모진 대접을 받으셨을까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영숙 씨는 주방에서 뛰쳐나가 미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당신 천벌 안 무서워? 비 오는데 힘없는 노인네를 어디로 내쫓아? 뭐? 천벌? 야, 너 돌았냐? 너 진짜 여기서 장사 접고 싶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비켜. 영숙 씨는 미자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덜덜 떨고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미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씩씩거리며 끼리끼리 잘 논다, 아주.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할머니를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할머니의 어깨를
자신의 마른 수건으로 덮어드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배고프시죠?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영숙 씨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깊고 날카로웠지만 영숙 씨는 그저 굶주린 노인의 눈빛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 필요 없어요. 오늘 비 와서 재료 다 남게 생겼는데 할머니가 드셔주시면 제가 고맙죠. 뜨끈하게 말아드릴게요. 영숙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최상급 수육고기를 꺼냈습니다. 내 부모님 제사상 차리는 마음으로 대접하자 싶어 고기를 듬뿍 썰어 넣었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에 밥을 꾹꾹 눌러 말고 잘 익은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할머니 앞에 놓이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국밥을 드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는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개 눈 감추듯 그릇을 비우셨죠. 영숙 씨는 말없이 물컵을 챙겨드리고 빈 반찬 그릇을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운 할머니의 얼굴에 그제야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었소. 정말 잘 먹었어.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처음 받아보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이거 내가 아주 아끼는 건데. 자네한테 줄게. 나중에 꼭 열어봐요.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봉투였지만 영숙 씨는 할머니의 자존심을 생각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우산을 챙겨주는 영숙 씨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복 받을 거야. 아주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거야. 그리고 옆집 저 못돼 먹은 계집애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려야겠어. 영숙 씨는 그저 고마워서 하시는 덕담이겠거니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처음보다 훨씬 당당해 보인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 봉투 안에 영숙 씨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영숙 씨의 아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지만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영숙 씨의 마음은 바위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행여 기죽지는 않을까, 국밥집 하는 어머니 때문에 흠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상견례 당일 영숙 씨는 가게 문에 금일 휴업을 붙이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으려고 샀던 검은색 정장이 그녀가 가진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유행은 한참 지났고 어깨뽕은 투박했지만 영숙 씨는 정성스레 다림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수록 아들을 위해 당당해져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기가 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발렛 파킹을 맡기는 외제차들의 행렬 사이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영숙 씨의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에 낀 오리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병풍과 은은한 조명이 영숙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긴장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지만 영숙 씨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돈 되실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예진 양의 어머니, 즉 윤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화려한 보석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고 그녀의 뒤에는 수행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영숙 씨의 낡은 정장과 투박한 가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소가 서려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여자친구 예진이 엄마입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교양 넘치는 듯 우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윤 여사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음식은 입에 댈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영숙 씨를 향해 취조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억척스럽게 사셨겠어요. 뭐 생활력 하나는 인정해 드려야겠네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와 예진 양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윤 여사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윤 여사가 냅킨으로 입을 톡톡 닦으며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돈, 혹시 며칠 전에 가게에 비 맞은 거지 노인네 하나 온 적 없나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네. 비 오는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식사 대접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 윤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태상그룹 강말순 명예회장님이시죠. 평소에 며느리감이나 사돈 될 사람 인성을 본다며 가끔 그런 암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려고요. 영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냄새나던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니? 그럼 내가 합격인가? 아니면 불합격인가? 기대감에 찬 영숙 씨의 눈빛을 비웃기라도 하듯 윤 여사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영숙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그 할머니께 따뜻한 밥도 드리고 할머니도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대접이요? 호호.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국밥에서 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가게에서 뭘 믿고 밥을 먹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 토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갈 때는 제 손을 잡고 복 받을 거라고 덕담까지 해주셨는데 쉰내라니요? 가식이라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할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영숙 씨가 억울함에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윤 여사는 정색을 하며 탁자를 탁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수준 떨어지게. 우리 어머님 평생을 사람 부리고 사신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그 눈빛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당신 아들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지훈이가 참다 못해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앉아.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역시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우리 예진이 얼씬도 하지 마. 예진이 너도 일어나.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영숙 씨의 아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지만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영숙 씨의 마음은 바위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행여 기죽지는 않을까, 국밥집 하는 어머니 때문에 흠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상견례 당일 영숙 씨는 가게 문에 금일 휴업을 붙이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으려고 샀던 검은색 정장이 그녀가 가진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유행은 한참 지났고 어깨뽕은 투박했지만 영숙 씨는 정성스레 다림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수록 아들을 위해 당당해져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기가 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발렛 파킹을 맡기는 외제차들의 행렬 사이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영숙 씨의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에 낀 오리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병풍과 은은한 조명이 영숙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긴장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지만 영숙 씨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돈 되실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예진 양의 어머니, 즉 윤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화려한 보석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고 그녀의 뒤에는 수행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영숙 씨의 낡은 정장과 투박한 가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소가 서려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여자친구 예진이 엄마입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교양 넘치는 듯 우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윤 여사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음식은 입에 댈 수 없다는 듯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영숙 씨를 향해 취조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억척스럽게 사셨겠어요. 뭐 생활력 하나는 인정해 드려야겠네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와 예진 양이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윤 여사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 윤 여사가 냅킨으로 입을 톡톡 닦으며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돈, 혹시 며칠 전에 가게에 비 맞은 거지 노인네 하나 온 적 없나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네. 비 오는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식사 대접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 윤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태상그룹 강말순 명예회장님이시죠. 평소에 며느리감이나 사돈 될 사람 인성을 본다며 가끔 그런 암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려고요. 영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냄새나던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니? 그럼 내가 합격인가? 아니면 불합격인가? 기대감에 찬 영숙 씨의 눈빛을 비웃기라도 하듯 윤 여사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영숙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그 할머니께 따뜻한 밥도 드리고
할머니도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대접이요? 호호.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국밥에서 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가게에서 뭘 믿고 밥을 먹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 토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갈 때는 제 손을 잡고 복 받을 거라고 덕담까지 해주셨는데 쉰내라니요? 가식이라니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할머니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영숙 씨가 억울함에 벌떡 일어나 소리치자 윤 여사는 정색을 하며 탁자를 탕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수준 떨어지게. 우리 어머님 평생을 사람 부리고 사신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그 눈빛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당신 아들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지훈이가 참다 못해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앉아.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역시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우리 예진이 얼씬도 하지 마. 예진이 너도 일어나. 이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밥 못 먹는다. 윤 여사는 물컵에 든 물을 바닥에 휙 뿌리며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예진 양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끌려나갔고 텅 빈 룸에는 영숙 씨와 지훈이만 남겨졌습니다.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차려입은 정장은 이제 광대 옷보다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보다 아들의 앞길을 자신이 막았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영숙 씨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가게로 돌아온 영숙 씨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를 먼저 돌려보내고 불 꺼진 가게 안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뼈에 사무치는 모멸감이 영숙 씨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따서 병째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조금도 녹지 않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지만 옆 가게 카페는 여전히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국밥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유 글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코 가더니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왔대.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국밥집 며느리를 들이겠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 거지 뭐. 미자의 목소리는 확성기라도 된 듯 컸습니다. 사람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영숙 씨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미자는 국밥집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며 영숙 씨가 들으라는 듯 손가락으로 X 표시를 그리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얄밉고 잔인한지 영숙 씨는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으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한 게 죄일까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게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영숙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자들의 것이고 자신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잡초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구석진 선반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 거지 할머니가 주고 간 것이었죠. 꼬질꼬질한 봉투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깟게 뭐라고. 이게 복이라고. 결국 이 할머니 때문에 내 아들 장가도 못 가게 생겼는데. 영숙 씨는 홧김에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들어 있었죠. 호기심 반, 원망 반으로 영숙 씨는 봉투를 거칠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벗겨내자 드러난 내용물을 본 영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종이 쪼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여 확약서, 그리고 일금 10억 원이라고 적힌 자기 압수표 한 장. 영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바로 이 국밥집 건물의 주소였고 수표에는 태상그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거지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이 맞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윤 여사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봉투가 영숙 씨에게 단순한 복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칼자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영숙 씨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절망과 패배감 대신 서늘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가게 앞에는 여전히 미자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미자는 팔짱을 낀 채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아직 안 죽었네? 어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더니 쪽팔려서 가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미자의 빈정거림에도 영숙 씨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도로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듯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잠시 후 미자의 눈이 턱이 빠질 만큼 크게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마치 군대 사열하듯 열을 맞춰 좁은 국밥집 골목으로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렬의 끝이 바로 영숙 씨의 가게 앞이라는 것을 미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절도 있게 내려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딱딱 맞았고 뿜어내는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골목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죠.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거들먹거리던 미자는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치며 담벼락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지요. 가장 크고 화려한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최고급 전동 휠체어를 내렸고 뒤이어 한 노인을 조심스럽게 모셔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나오다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 며칠 전 비 오는 밤 쉰내나는 옷을 입고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바로 그 거지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 180도 달랐습니다. 흙탕물 묻은 손바지 대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은비녀를 꽂고 계셨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은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태상그룹의 강말순 명예회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누추한 국밥집 앞에 강림한 것입니다. 회장님? 영숙 씨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영숙 씨를 발견하고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 내가 좀 늦었지? 밥값 하러 왔네. 내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은 골목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휠체어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상견례장에서 영숙 씨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예비 며느리 윤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경호원들이 영숙 씨의 가게 입구부터 휠체어까지 붉은색 카펫을 깔았습니다. 마치 여왕을 영접하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짓 한 번에 윤 여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씨가 서 있는 곳을 향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영숙 씨가 놀라 윤 여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제지했습니다. 나더라. 그녀는 무릎이 아니라 머리를 박아도 모자란 년이다. 감히 내 은인한테, 내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따위 패악질을 부려.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말에 영숙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 여사는 꿇어앉은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김 여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회장님이었어? 세상에, 어제 그 거지 할머니가? 미자 저거 어떡하니? 이제 큰일 났다. 담벼락에 붙어있던 미자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호원들이 골목 양쪽을 막아서고 있었죠. 강 회장은 휠체어를 움직여 영숙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주름진 영숙 씨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자네가 끓여준 그 국밥,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었어. 진심이 없으면 낼 수 없는 맛이지. 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서 자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걸 알고 내가 잠을 못 잤네. 정말 미안하네, 사돈. 회장님, 영숙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감동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영숙 씨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자가 서 있는 쪽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사돈을 괴롭히던 파리 새끼들도 좀 치워야겠어. 감히 누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건지 내 오늘 똑똑히 가르쳐주지.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선전포고에 미자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의 초라했던 국밥집 앞은 이제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하고 통쾌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골목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행 비서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아 무릎 꿇고 있는
윤 여사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마치 윤 여사의 목을 조여오는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년이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뭐라고 짓거렸다고? 내 입에서 국밥이 쉰내가 난다고 했다고? 위생이 엉망이라 토할 뻔했다고? 강 회장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윤 여사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집안의 격을 생각해서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로 윤 여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잘았습니다. 닥쳐라. 내 입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준 꿀맛 같은 밥이었는데 내년 눈에는 그게 구정물로 보였더냐? 아니지. 내 마음속이 구정물이라 세상 모든 게 더럽게 보였겠지. 강 회장은 윤 여사가 쓰고 있던 명품 선글라스를 지팡이 끝으로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선글라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것은 윤 여사가 쓰고 있던 위선과 가식의 가면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죠. 다급해진 윤 여사는 이제 영숙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벌레 보듯 하던 국밥집 여자의 낡은 바지를 생명줄처럼 움켜쥔 것입니다. 사돈. 아니,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우리 예진이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윤 여사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발밑에서 애원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약한 영숙 씨였지만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자를 용서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윤 여사가 잡고 있는 자신의 옷자락을 거칠게 빼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제 당신이 그랬죠?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밥 못 먹는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천박한 사람이랑은 사돈 맺을 생각 없습니다. 영숙 씨의 단호한 거절에 윤 여사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더니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나? 저 물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오늘부로 내 호적에서 파내라. 며느리 자격 박탈이다.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게 해.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윤 여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구겨 넣었습니다. 윤 여사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차 문이 닫히며 묵음 처리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자 영숙 씨는 그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다른 차에서 내린 지훈이와 예진 양이 달려왔습니다. 예진 양은 울면서 영숙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가 내 잘못이 아니야. 마음고생 많았지? 영숙 씨는 예진 양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지훈이는 강 회장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족끼리 인사를 나눴으니 남은 쓰레기 하나도 마저 치워야지. 강 회장의 시선이 서서히 골목 구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도망가지 못한 미자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시선도 미자를 향했습니다. 지난 10년 건물주 행세를 하며 영숙 씨의 피를 말렸던 가짜 주인. 이제 그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영숙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 여사가 끌려간 골목에는
이제 또 다른 죄인 미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미자는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이미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죠. 강 회장의 휠체어가 윙하는 모터 소리를 내며 미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소리가 미자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엉덩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세입자 관리 차원에서. 미자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자 강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입자 관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내년이 언제부터 내 건물의 주인이 되었느냐? 나는 너한테 건물 관리인 명찰을 달아준 기억이 없는데 말이다. 강 회장의 손짓에 수행비서가 앞으로 나와 태블릿 PC 화면을 미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자의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건물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과 건물 관리 용역 계약서가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내 아비인 최 씨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1층 자투리 공간에 카페 하나 내준 게 전부거늘. 아비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감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해? 그것도 모자라 내 귀한 은인한테 월세 독촉을 하고 쓰레기를 투척해? 강 회장의 호통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미자네 아버지가 건물주가 아니라 관리인이었어? 어쩐지 등기부등본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관리인 딸 주제에 우리한테 그렇게 유세를 떤 거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건물주 사모님이라는 가짜 왕국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행비서에게 싸늘하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 카페 비워라. 불법 점유의 업무 방해, 명예훼손까지 싹 다 걸어서 콩밥을 먹이든 길바닥에 나앉게 하든 알아서 처리해. 회장님, 잘못했어요. 제발 카페만은 살려주세요. 저 이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미자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미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미자가 며칠 전 자신에게 던졌던 그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표정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자야, 굶어 죽는 게 무섭니까? 나는 내 등살에 우리 아들 굶길까봐 10년을 피 말리며 살았다. 영숙 씨는 빗자루를 미자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빌 시간에 청소나 해라. 내가 우리 가게 앞에 버린 그 쓰레기들 내 손으로 다 치우고 떠나. 안 그러면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너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영숙 씨의 서슬 퍼런 일갈의 미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내가 뭔데 시켜 라고 대들었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영숙 씨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미자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 빗자루질을 하는 미자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통쾌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미자에게 당했던 서름과 굴욕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짜는 결국 드러나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영숙 씨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흐느끼며 쓰레기를 치우는 동안 강 회장은
영숙 씨의 손을 다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쓰레기 청소는 얼추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진짜 선물을 줘야겠구만. 사돈, 저기 내 차에 좀 타시지. 강 회장의 차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영숙 씨가 며칠 전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와 똑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내용물이 낡은 국밥집을 넘어 영숙 씨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엄청난 것이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칙칙하고 낡았던 국밥집 골목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비만 오면 물이 새던 낡은 영숙네 국밥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황금빛 글씨로 영숙 빌딩이라 적힌 대리석 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식당처럼 변모해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윤이 나는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카운터에는 고운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영숙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유롭고 기품 있는 건물주 사장님의 아우라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건네주었던 그 봉투 안에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영숙 씨에게 이전한다는 등기 서류와 함께 국밥 사업을 전국으로 키워보라는 의미로 건넨 일금 1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쉰내 나는 국밥 한 그릇이 100억이라는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온 셈이지요. 사장님, 이번 테이블 육수 추가요. 활기찬 주방 쪽을 바라보니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여자. 바로 미자였습니다. 불법 점유했던 카페를 철거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미자를 영숙 씨가 아량이 넓게도 주방 설거지 알바생으로 써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야. 미자가 앓는 소리를 하며 접시를 닦다가 그만 실수로 컵 하나를 쨍그랑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미자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국밥집의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죠. 이모님, 조심 좀 해주세요. 손님들 놀라시잖아요. 이거 벌써 3개째예요. 월급에서 제합니다. 아이고 매니저님. 죄송해요. 제가 손에 물기가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자르지 말아주세요. 한때 건물주 행세를 하며 지훈이를 무시했던 미자가 이제는 지훈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 씨는 혀를 쯧쯧 찼지만 굳이 나서서 미자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게 두는 것, 그것이 영숙 씨가 보여주는 최고의 복수이자 자비였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예진 양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강 회장님이 수행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죠. 강 회장님은 이제 영숙 씨의 국밥집 단골 손님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사돈어른. 예진이도 몸 무거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영숙 씨는 쏜살같이 달려나가 강 회장님을 VIP룸으로 모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제 국밥과 수육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국물 한 숟가락을 뜨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아무리 비싼 호텔 요리를 먹어도 자네 손맛은 못 따라가네. 내 며느리. 아니, 윤 여사 그 물건이 나간 뒤로 내 속이 다 시원했는데 이 국밥을 먹으니 더 뻥 뚫리는구만. 강 회장님의 농담에 좌중이 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 지훈이, 예진이, 그리고 강 회장님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영숙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받던 시절, 비 오는 밤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 하나가 돌고 돌아 이렇게 큰 행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저 멀리 주방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는 미자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씀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국 식겠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영숙 빌딩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한 끝은 반드시 있고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